보험사는 고객분들이 충분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내역서 가입 날짜 기준으로 과거 5년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덜어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이걸 달라고 할 때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시겠습니까? 또는 거절하시겠습니까?를 같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설계사 우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주제는요, 사실 저희가 의료자무 동의 안 하고 보험금 받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던 게 있는데, 그게 진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영우라는 채널이 많이 홍보도 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희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의료자문으로 인해서 엄청 싸우고 분쟁을 하기 이전에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이 있어서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이라는 걸 하게 되면 3년 이내에는 근접사고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근접사고는 뭐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그 지급 사유 발생 중에는 약간의 의심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너무 큰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와 동시에 3영업일 이내에 현장 심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손해상사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보험 사기를 방지하는 게 1순위입니다. 보험 사기란 이미 나는 그 질병이나 또는 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철저히 숨기고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받는 행위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진단서나 여러 가지 의학적 근거들, 이제 자료들을 제출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사실 이게 맞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확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현장 심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현장 심사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자회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이 생겼죠. 뭐냐면 보험사가 유리하게 자꾸 손해사정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손해사정 업무를 보험사가 유리하게 한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지급받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모르게 지급받지 못하게끔 하는 과정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회사를 없애라 라는 게 지금의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은 덜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투 더 양 투 더 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하고 한 달 뒤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실손 보험을 청구를 하거나 또는 수술 특약이 있는 보험들을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청구를 하면 문자가 하나 옵니다. 카카오톡 알림통으로 손해사정사를 배정한다. 그리고 현장 심사가 있을 테니 전화를 잘 받아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내용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오면 첫 번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요, 손해사정을 내가 따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진단금이라든가 수술 특약만 청구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실손 보상에 관해서만 3영업일 이내에 손사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어가 가능한 순간입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오히려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 투 더 양 투 더 우.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 위임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손해사정에 관련된 현장 심사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 만나셔야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가장 큰 불리한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해사정사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대부분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는 손해사정인 또는 보조인인 분들이 오실 겁니다. 왜냐면 손해사정사란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요, 대리로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정인이란 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보시면 손해사정사라고 해서 손해사정사 번호가 없는 분들은 그냥 보조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일단 첫 번째로 정보활용 동의서라고 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동의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손해사정 위임에 대한 동의서를 하기 때문에 이건 서명을 하셔야만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질문을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문답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험가입 이전에 알릴 의무 고지사항이라고 해서 5년 이내의 병력, 그리고 3개월 이내의 병력 또는 직업, 이런 고지들을 잘 하고 보험가입을 했는지 이게 1차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알릴 의무 고지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했다면 이 보험은 애초에 무효된 계약건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보험가입을 했는지,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5년 이내에 병원 다닌 이력이 있는지, 또 지금 이 보험사고와 관계 있는 이력이 5년 이내에 있었는지, 뭐 기타 등등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답변을 충실히 다 해서 이제 서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요청하느냐?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평원에 있는 의료급여 내역서 가입 날짜 기준으로 과거 5년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덜어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 보험사는 고객분들이 충분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과거에 다녔던 병원 이력을 쭉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달라는 요청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달라고 할 때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에 알맞는 관련 법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선택동이기 때문에 알려주시겠습니까? 또는 거절하시겠습니까?를 같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거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조사가 끝나고 빠르게 종결 처리가 됩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빠르게 지급될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려주면 빠르게 지급할 겁니다처럼 느끼게끔 말을 하죠. 근데 이 관련 내용을 보면요, 보험업법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의료 기록들, 기타 등등 보험사가 이제 요청하는 자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 금지라고 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민감한 정보까지, 뭐 의료 기록지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민감 정보인데 이런 것까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청하지 말아라. 그래서 선택동의와 필수동의를 나눠서 앞으로 지급 심사를 해야만 한다. 이게 언제라고요? 2015년도에 의결이 됐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느냐,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과도한 정보 수집 금지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통은 자회사로 손해사정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회사로 안 있다 보니까 이런 손해사정 회사를 위탁을 맡긴단 말이죠, 보험사가. 그러면 보험금 심사 최종 결제자 담당자라고 하는데, 보상 담당자가 손해사정사를 위임을 하면서 위탁을 맡기면서 지침을 줍니다. 이게 사실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심의가 신경 쓰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냥 제 스타일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편집 알아서 해주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현장 심사 때 지침을 받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청을 해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를 해와라, 이 정도는 충분히 지침을 줍니다.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할 거면 그런, 나 좀 감정이 좀 격했지 방금. 좀 더 공정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회사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래서 자회사 안 할게요 하고 안 했으면 더 공정하게 하면 될 건데 왜 지침을 주냐고. 그러니까 조사 내용, 조사 범위 이런 것까지 다 어느 정도 이메일로 정해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확인하세요, 의료자문 시행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뭐 이런 식인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녹취록을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당연한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보험업법 189조에 보면요, 손해사정의 의무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1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1-2를 보면 1에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라고 돼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의 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뭐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손해사정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고객분들의 이런 현장 심사 때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동행할 때 미리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나 뭐 그렇지 않을 확률이 있겠지만 혹시나 조사 업무 중에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녹취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녹취를 하기 시작하죠.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현장 심사자분한테. 그래서 이번 건도 보면은 손해사정 분이 당연히 요청을 받아왔지만 제가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켰지만 난 안 하겠다 그렇게 이행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한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지시사항은 받은 건 맞냐? 이거 맞죠? 라고 해서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보상 담당자한테 그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제가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녹취록으로 살짝 오픈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죠. 저는 플래너지만 혹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조사해달라고 지시하셨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녹취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 현장 심사자분은 알고 있잖아요. 아마 필수 동의서들 다 받고 저희랑 이제 헤어지면서 보상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아마 이럴 겁니다. 야 됐다 씨 어떡하냐? 이거 녹취 다 됐어. 야 너 거기서 내라고 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통화하지 않았을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할까?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이 나중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과도한 정보 수집을 요청을 하는데 그 관련 법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데 거절하셔도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이것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시사항을 줬다는 건 보험업법 189조 1에 2에 보면은 공정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침을 줬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녹취록을 근거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 녹취록을 근거로 그 보상 담당자가 지시를 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있고요. 그걸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빙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에서도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게 됩니다. 우 투더 양 투더 우 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과도하게 정보를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어느 병원에 갈 것이다 라는 게 비어져 있는 의료 기록 열람 동의서 같은 거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두 가지 이유로 받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거주하는 곳이나 일하는 곳 근처에 지급 발생이 됐던 이 질병에 대한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1차 병원들을 랜덤으로 뒤집니다, 이 기록지를.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갈 것이라고는 안 써요. 그러면 랜덤이다 라는 건 뭐냐면 주소지 근처에 내과나 뭐 이런 데 한번 가볼까 하고 가서 혹시라도 이런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여기 방문한 적이 있으니까 의료 기록이 있으면 주십시오 라는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갑니다. 이걸 탐문이라고 합니다. 탐문은 필수일까요, 아닐까요? 뭔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병원을 갈 것이다 라는 지정,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료 기록을 볼 것이다 라는 지정을 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갈 것이다 라는 그 병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 병원에서도 몇 년간의 어떤 기록지를 볼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 또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녹취를 더 증빙 자료로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기존에 다녔던 이 병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1차 병원, 2차 병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차트 기록지에서 뭐 어느 병원을 갔다가 어떤 이상이 있어서 이 병원까지 왔다라는 과거 이 히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병원들 또 가서 의료 기록지를 떼야 되는데 다시 또 그것 때문에 만나서 서명을 받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두 장을 더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느 병원을 갈 것인지도 고객분과 충분히 얘기를 하고 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무 기록지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조사가 안 되면 조사가 완전히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협조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탐문을 위한 협조는 안 해주셔도 되지만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협조는 해주셔야만 한다. 이게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 투더 양 투더 우 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두 가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과도한 정보 수집 금지,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동의를 해주셔도 되지만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딱 오면 느낌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손해사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가 마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조사를 했고 이런 조사 결과 내용을 적어서 보상 담당자한테 주게끔 돼 있어요. 그것 또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고서 작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거기 우편으로 받는 거에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시고 녹취록은 분명히 남겨두시면 불리하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왜 이런 현장 심사가 정말 중요하냐면요, 거기서 모든 게 결정 지어진다고 보면 돼요. 분쟁으로 결정 지어질 수도 있고요, 보험금 지급 거절로 결정 지어질 수도 있고, 보험금 지급으로 결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이런 지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저는 그런 내용도 꼭 녹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사정서 작성은 누가 하시냐 라는 녹취도 꼭 하셔야 된다. 왜냐면 사정서를 본인이 작성하시냐 아니면 손해사정사가 작성하시냐. 왜냐면요, 보조인이니까 보조 업무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격이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은 자격증은 없는 분이고 보조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짓는 글을 썼다라고 하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가, 이 또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정서, 보고서라는 걸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누가 작성을 했는지도 꼭 나중에 통화로 녹취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90% 이상은요 분쟁 없이 종결 처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오히려 역으로 안 좋게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보험금 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혹여나 이거 보험금 받기 쉬울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보험 가입을 하시고 정당하게 지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방법들로 방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범죄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로 활용이 불가능하세요. 방어가 안 돼요. 우 투더 양 투더 우 후. 네, 오늘 이렇게 현장 심사가 나오는 이유부터 현장 심사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런 보험사고 발생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했고, 매달 보험료라는 걸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보험 시장은요, 제가 지금 9년째 하면서 느낀 거는 잘 줍니다. 잘 주는데 간혹 이렇게 큰 돈을 줘야 할 때 보험 가입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매정합니다. 철저히 매정하고
마치 보험 사기는 아니지만 너 뭐 안 알려준 거 있지 않겠어? 라는 걸 이미 전제 조건으로 조사를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인이 된 기분이다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보험을 악용해서 활용하는 분들도 있으니 당연히 이런 관례들이 생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고객분들을 저는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김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강제해지가 되고 무보험자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흔한 일이 돼버렸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좀 더 공정한 보험 시장이 되길 바라고 보험사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는 설계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방어를 잘 하셔서 방어라는 표현보다는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잘 찾으셔서 보험사에게 끌려가는 보험심사가 되지 않게끔 내 보험을 잘 지킬 수 있게끔 아셨으면 좋겠고, 제 채널이 생각보다 좀 유명해졌어요. 뭐가 유명해졌냐면 설계사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제 설계사분들도 문의를 주시고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좀 뿌듯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이상한 설계사 우양우가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상한 설계사 우양우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너무 얌전해지지 않았어?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